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선수촌 음식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영양 관리까지 최종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는 메타버스 체험관이 조성됐는데 대회 기간 중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79개국 1,8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으로 15개 종목 81개의 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춘천과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도로 위 살얼음이나 눈이 남아있어 보행자들의 낙상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예산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본사나 생산 공장을 둔 소재부품 장비 선도기업 15곳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이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강릉 선수촌에서는 대회 기간 중 제공될 음식 메뉴가 공개됐습니다. 또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 새롭게 문을 열어 청소년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이용하게 될 강릉 원주대 선수촌 식당. 조리사 80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2,600명의 식사를 책임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수촌 식당에서는 할랄 요리부터 서양식과 한식 그리고 채식까지 매 끼니별로 100여 가지가 넘는 음식이 제공됩니다. 매 식단은 2,500에서 3,000kcal 맞춰 열량을 보충하되 청소년 선수임을 감안해 저염 건강식으로 짜였습니다. 특히 튀김류는 배제하고 삶거나 볶은 요리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네, 여기는 다양하게 많은 음식들을 콜라보가 좋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수촌 식당은 대회 기간 내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데 한 번에 64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열린 선수촌 음식 시식회에서도 대체로 호평이 이어졌는데 일부 보완점도 도출됐습니다. 네, 이제 식사하면서 야채와 고기가 다양하고 이제 풍성하게 있어서 선수들이 훈련 후에 와서 먹으면 또 영양적으로 참 균형 있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보면서는 좀 소스랑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덜어 먹기 쉽게 자리를 조금 이렇게 배치하는 거하고.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도 한창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그 계획했던 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입국에서 들어올 때 경기장에 올 때까지 또 숙소에 올 때까지 수송 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이들이 도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는 메타버스 체험관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체험관 내에는 동계 스포츠 주요 종목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전용 기기를 착용하면 가상 공간은 마치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기계에 이게 도는 거랑 이게 화면이랑 이게 많이 그게 일치가 되니까 좀 많이 재밌고 현실성이 높습니다, 많이. 메타버스 기술관에서는 기술 개발의 역사부터 원리, 응용 사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고 향후에 또 이런 우리 산업이 발전해서 강릉시가 관광객은 물론 또 ICT 와 관련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조직위는 엔트리 마감 결과 79개국 1,803명의 선수가 출전해 15개 종목에서 81개 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고 밝혔는데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14일간 열리며
개막식을 제외한 전 경기는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 관람 가능합니다. 지난 9일 춘천과 원주 등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린 뒤에는 낙상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정승환 기자입니다. 도로 위 곳곳에 눈이 쌓였습니다. 시민들은 눈길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길을 뗍니다. 혹시나 미끄러질까 하는 걱정에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난 9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10일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부분의 눈은 녹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나 그늘진 곳은 여전히 눈이 남아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눈이 녹은 뒤 다시 얼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생겨 더 위험합니다. 보행자의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는 매년 겨울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석 달간 강원자치도에서는 74건의 낙상 사고가 발생했고 직전 연도 같은 기간에도 21건의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만 14건입니다. 낙상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지만 고령자의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추락이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3명꼴로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 원인 중 자살과 운수사고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에 따른 사망률은 고령자일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령자분들께서는 낙상 시 뇌진탕,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선 도로의 연석 등 미끄러운 곳을 피하고 보폭을 좁혀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걷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보행 시 주머니에 손을 놓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끄러진 분 연석이나 이런 부분 피해서 겨울철 특히 자주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예산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본사나 생산 공장을 둔 소재부품 장비 선도기업 15곳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으로 시제품 제작과 성능 분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강원 테크노파크 기업 지원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 동안 국도비 11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연고 자원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 횡성군은 한우와 더덕, 안흥찐빵 등 8대 명품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2022년과 2023년) 하락했던 부동산 경기가 새해에도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 국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매수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진영 한국부동산 경영학회 회장을 만나 새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올해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소비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 시그널이 좀 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야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나 부동산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거래량이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들은 그래도 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에서 이 금리 자체가 이 안정되거나 또는 인하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올해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이 수요들이 그래도 이제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살아나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3분화 되지 않을까. 빌라나 이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 그런 어떤 이 비아파트의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인식들이 이제 많이 국민들에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고가 전세, 아파트 전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량은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초과로 인해서 고가 전세들은 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한 수요 감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향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고가 전세로 가지 못하는 또 이제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전세를 들어가기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서 이 보증부 월세의 어떤 임대차 시장은 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인구수라든가 가구수가 사실 상승하지 않고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는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줄어드는 곳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울의 경우에도 이 지역 간의 양극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있고,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 축소로 인한 가격 하락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지역 간의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외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공사 현장. 2년 전 이맘때쯤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모습인데요. 당시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바로 인재였습니다.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한 뒤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지지대를 철거한 게 연속적인 붕괴의 단초가 됐는데요.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원청과 하청, 재하청 구조는 물론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도 여전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은 하청이 져야 합니다. 붕괴 사고 관계자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참사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3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건데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안전 문제, 과연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 피해 주민들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도는 10일 강원권 트라우마 센터와 협력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하고 상담과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내 재난 경험자들은 대한적십자사 강원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재난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